오늘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 86명이 집단적으로 C19 최종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립고등학교는 축구의 강호로서 일본 축구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회적인 충격도 대단하지만 반대로 처음 이 학생들에게 C19를 전파한 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노도 큽니다. 결국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병인 이지메를 시키는 성격들이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C19 사냥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C19가 동시에 전파되고 확진되는 사태가 확인됐습니다. 시네마현 마스에시에 있는 리쇼대 쇼난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88명의 집단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남학생 86명과 선생님 2명인데 축구부 선수들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135건과 교직원 6건을 실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특히 남학생 86명 중에 80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은 통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에시에는 접촉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긴급 PCR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마스이시에는 음압 병실이 부족해서 40여 명만 먼저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나머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초의 C19에 걸려서 들어온 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범인을 찾아라는 식의 C19 사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축구부원 중에 최근에 도쿄 등을 다녀온 학생이 누구인지와 특정 학생의 주변에서 이미 C19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니는 일본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이런 분노와 사냥이 마스에시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시에서도 긴급 담화 과정에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마스우라 마사타카 마스에 시장은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이다. 범인 찾기식의 신상털기와 SNS상의 비방 중상을 삼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집단이 피해를 입었다 라고 특정 인물이 언급되는 순간에는 엄청난 테러와 비난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C19 사냥에 대한 피해자의 호소와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7월 23일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의 음식점 2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남녀 여러 명이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점 고객과 직원 160명에 대한 PCR 검사도 이루어지면서 가게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마마스 시민들 사이에 라인과 SNS를 통해 C19 판정자에 대한 정보가 추적이 되면서 순식간에 공개 노출이 돼서 신원이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음식점의 주인 엄마의 SNS와 연락처, 음식점 사장의 얼굴 사진, 출신 고교, 출신 중학교, 가족 관계와 자녀 수 등이 모조리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놈이다, 이놈이 뿌린 것 같다 등의 메시지가 무작위로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인자,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는 전화가 하루에도 30여 통이 매일 왔고 음식점과 자택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가고 낙서 등의 테러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점 대표는 문춘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전파된 피해자인데도 너무 무섭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8월 15일 일본 최대의 추석 명절인 오봉을 맞아 고향으로 귀성하는 사람들에게 현회 넘버를 가리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회 넘버 차량에 대한 차량 손상과 욕설 문구 낙서들이 문제가 되면서 현회 넘버이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C19 감염자 사냥이 횡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C19보다 더 무섭다 라는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나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듣게 되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항의를 하고 싶어도 가족에 대한 상해 등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언론에서도 제발 C19 감염자에 대한 사냥을 멈춰달라 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도리어 더 다양하게 발전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어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까지 나서서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도 있으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라. 인신 공격을 하지 않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생각해야 한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19 최종 판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여러 명이 발생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와테현에서는 벌써 추적과 비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테현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SNS 활동 등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후일 명예훼손 소송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테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서 사회 혼란이 생겼다. SNS에서 정보를 접할 때에도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냥 범죄에 동조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온 나라와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아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0여일 만에 열게된 기자회견은 15분 동안 4개의 준비된 답변서를 읽는 것이 겨우 한 일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66%가 아베 정부의 대처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일본 국민들의 93.8%가 아베 정부가 도시권의 전파 위험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뭐 완전히 단 한 군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상황이네요. 이러다가 정말 제일 동포들에게 화풀이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프라이즈한 소식을 한 가지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이자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제3국을 통해서 다음 달 중에 북한과 다시 만나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요. 이번엔 조금 특별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만남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 자체가 가능했던 것이 한국이 두 나라 사이에서 완벽한 전략적 조율을 해줬기 때문이죠. 이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합의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원문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합 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 이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은 확고하게 비핵화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을 약속한다 라는 것인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의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정부는 전쟁 포로와 전시 행방 불명자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이 이미 확인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유해 송환을 추진한다 라는 단기적 계획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과 북한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질질 끌리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센스있게 중재 역할을 한 한국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후에 260일 만에 열린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합의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해 6월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기가 막힌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장면을 우리는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에 지나칠 정도로 강경한 외교 정책들만 고집해온 미국의 볼턴이 해임되었고요. 다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려나 싶었는데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미사일을 다시 쏘아 올리고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가볍게 무시하는 등 그동안 한국이 공들여 만든 북미 관계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뜻밖의 소식이 뜻밖의 타이밍에 공개되었죠. 미국이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적극적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의향이 있다는 것까지 피력하였고, 북한도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는 여러가지 정치적, 역사적 이유들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는 표가 북한이 어느 국가들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는 반대로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 국가에 이렇게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할 정도로 중국에 의해 북한 경제가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이 만났을 당시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정점을 찍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였는데요. 최근에는 급격한 변화의 기류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와 류어 중국 부총리가 만나 양국의 가금류 수입 제한을 전면 해제하였고, 정확한 금액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 의지를 확실시한 상황입니다. 겨우 농산물 몇십조 원 구매한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미국은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각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하고 주마다 득표율과는 관계없이 승리한 쪽이 배정된 선거인단 전부를 가지게 되는 특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득표수가 6,298만 표로 힐러리 6,585만 표보다 한참 적었음에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들이 미국의 농사가 주로 어디서 지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와 상당히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에게는 미국 농부들의 표가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에서 246조 원, 시작한 지 96초 만에 1조 6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이번 광군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1분 45초 만에 1억 위안을 넘겼고, 애플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의 최초 10분 매출도 지난해보다 무려 7배나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 모두 현재 여유로운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미국 대선 때 힐러리의 공약들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미국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제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게 된다면 북한은 또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 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더 이상 꿈을 대며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외교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내년 선거에서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겠죠. 북한은 시간벌이용 술책에는 흥미가 없고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미국과 북한의 만남이 다음 달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 트럼프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